예, 안녕하십니까. 찐호빵입니다. 금일은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 등 거시적인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 관련해서 국내 주식이 지난 최근 한 3개월, 또 1개월 그 사이에 최근에 계속 그랬죠.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도를 했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해서 이제 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좀 되게 특이한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몇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십조 원의 물량을 시장에 내던졌고, 이건 그야말로 이제 탈출,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 엄청난 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도 이제 저희 AI나 반도체 이런 우량주의 미래 가치를 굳게 믿으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끝없이 저가 매집과 물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 하락은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 훼손이 아니고 글로벌 거시경제가 만들어낸 거대한 유동성 에 대한 함정이란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 개인들도 비투로 이제 무장돼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한 방어선이 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어서 좀 그런 상황을 좀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이제 그 정부에서 5조 원의 국채 바이백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요것도 지금 좀 거시적인 상황이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지금 주식 시장을 짓누르는 어떤 하방 압력의 진짜 원인이 주식보다는 이제 채권 시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치솟았고 또 이게 결국은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승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미국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상승되고 있는데 최근 1년 동안 이제 한국의 국채 금리는 좀 많이 좀 올라간 상태인데 최근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나 이런 측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채권 금리 방어와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을 로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국채를 긴급히 사들이는 바이백 조치를 단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실탄을 투입해서 시장 금리를 억누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긴 한데 거대한 글로벌 매크로의 이런 큰 어떤 위험성을 5조 원이라는 방어망으로 좀 막아낼 수 있을지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했다가 다시 순수 매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그런 어떤 나쁜 점이 바로 이제 환율인데요. 원화 가치가 좀 많이 내려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점점 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돼도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환전할 때 무조건 환차손 그 손실을 보게 되죠.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미국 국채가 있는데 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국의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좀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밉거나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한 자본의 이동 논리에 의해서 패시브 자금의 이제 대거 이탈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무한정으로 돈을 계속 쏟아내서 주식을 살 수는 없을 텐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요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바로 받아내고 있는데, 이제 유동성이 이제 사실은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B2라는 그런 내용도 이제 좀 기사들이 나오고요.
주식 시장에서 물타기가 성공하려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계속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는 초저금리로 이제 빚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아닙니다. 국채 금리가 뛰면서 주담대 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이제 많이 올랐고요. 물가도 상승해서 가처분 소득마저 급감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AI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해도 이자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개인들의 실탄이 좀 마르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지지선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게도 보입니다. 외국의 매도세가 길어질 경우에는 어떤 일부 한계에 달한 개인들이 이제 반대 매매, 패닉셀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고 참 조심해야 될 것이죠. 증시가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성을 가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이제 종전을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끝날 수 있나? 지금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문제만 되고 종전이 되면 금방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면 좀 위험은 좀 감소되겠죠. 근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는 있긴 한데, 이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는 그 전쟁이 이제 종료돼도 이란에 또 대리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장 단체들의 항로의 상선을 이제 위협하고 어떤 게릴라성 공격, 그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글로벌 선사 또는 해상 보험사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그 하나만으로 막대한 위험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단기간에 낮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높게 유지되는 물류비 구조가 원유와 수출입 단가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좀 불씨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뭐 제가 그거를 잘 알고 모든 걸 마치면은 좋겠지만 저 역시도 사실 뭐 계속 공부하는 입장이고 많이 맞는 것보다도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조심성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증시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매크로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전형적인 유동성 고갈에 대한 장세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현 정부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주주의 어떤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해서 주식 상승에 대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뭐 기업도 좀 잘 수출 기업들이 우량주들이 있긴 했지만 매크로 상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잔존 리스크 그게 있고 구조적인 이제 고비용 물류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고금리 기조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맹목적인 우량주 맹신과 특히 빚을 낸 무리한 물타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를 버틸 수 있도록 우리 현금 흐름을 좀 잘 점검해야 되겠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쓸 것도 모자라는 판이고 여윳돈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거시적 리스크가 약해지고 주식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